1, 2, 3도는 우리가 최소한 한 9월까지는 다 끝내야 복사 한번 하면서 이제 시험 직전 보강하고 하지.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밝히기 어려워. 하여튼 이대로 끝냈어. 또 혹시 수의 정법이요. 마더턴 같은 거 풀어줘요. 내가 나눠준 문제 다 마라톤 다 있어. 일단 내가 나눠준 문제가 부족하다 싶으면 풀어. 근데 내가 나눠준 문제 다 풀고 있어? 엄청 많잖아 그 양이. 응? 그것부터 일단 풀고 다음에 마라톤을 생각을 해야지. 문제는 뭐 추가로 얼마나 줄 수 있어. 근데 그리고 일단 내가 나눠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눠서 줄 것이고 또 주요 학교에 이제 기출 내신 기출도 좀 풀 거고 과제 나갈 거고 문제 과제는 엄청 많다. 걱정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바로 국회의장까지 봤으면 이제 국회의위원회 여러분 위원회. 자 우리 했던 거 한번 내가 말로 딱 2분간 복습해볼게. 2분간. 자 국회는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국정통제기관이다. 국회의 구성은 300명인데 300명 중에서 253명은 지역구 국회의원, 47명은 지역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으로서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국회의장은 임기 2년이다. 본회의에서 선출되고 국회의장이 되면 정당에서 나와야 된다. 즉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권한으로서는 일단 직권 상정 권한이 있다. 즉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표결을 붙일 수 있다. 직권 상정 권한. 자 국회의장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가입할 이유가 없지. 좀 이따 상임위원회 보겠지만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의 표결권은 없어. 단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할 수 있다. 왜? 국회의장이기 전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가부 동수일 때 결정 권한은 없다. 즉 캐스팅 보트 권한은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회에 대해서 앞에 했던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상임위원회를 볼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앞에서 이미 위원회인데 위원회는 크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어. 상임위원회는 항상 임명되어서 운영되는 위원회야. 항상. 자, 조금 전에 내가 위원회 제도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들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다 그걸 심사하게 되면 엄청 비효율적이겠지. 그래서 너가 만약에 군 출신이다 그러면 국방위원회에 가입해서 국방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교수 출신이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즉 각각의 위원회 제도의 특징은 위원회는 각각의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야. 전문성. 첫 번째. 그리고 300명이 모두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거 어느 세월에 합의를 도출하겠어. 그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즉 소수 몇 명은 모여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자, 일단 위원회의 목적 두 가지 기억해둬야 돼. 목적 하나는 각 의원의 전문성, 그 다음에 효율성이. 여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외울 필요 없어. 상임위원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교육위원회, 기재위원회, 운영위원회 뭐 등등 있는데 이렇게 있고 특별위원회는 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뭐 징계위원회,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몇 개 세 가지가 있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어. 어쨌든 여기서 알아둬야 할 건 위원회 제도의 목적 두 가지를 쓰시오. 전문성과 효율성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교섭단체. 어떻게 보면 위원회보다 교섭단체가 더 중요하다. 자, 뭐냐?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석수가 좀 바뀌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은 한 172석 정도 돼.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72석 정도 될 거고 국민의힘당이 대략 한 100석? 100몇 석 될 거야. 100석이라고 그냥. 그 다음에
그 철수형이 있는데 실망입니다. 그 정당이지. 그 정당이 뭐했어? 응?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게 착해, 그지? 그 정당, 그것도 이름을 똑같이 해놨어. 국민의힘, 그거는 국민의힘당. 얘는 국민의힘이야 그냥. 그지? 그게 국민당. 그게 세서.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또 있어. 열린민주당. 헷갈리잖아.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고. 얘 세서. 그다음에 정의당이 다수인 거야. 정의당이 다수. 다수 돼 있어. 현재. 자, 대략 뭐 무소속도 있고 막 그러겠지. 무소속. 자, 국회의원이 이렇게 있잖아. 자, 너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상식을 넓혀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 보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170명이 있겠지, 그지?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이 100명이 있겠지. 또 뭐 국민의힘당 정당 대표가 뭐 3석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그지? 보면 172명만 민주당 소속인가? 아닐 거야. 민주당 소속 당원인데 국회의원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 즉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이 아니든 한 정당의 전체의 대표를 뭐라 하는 거야? 당대표. 지금 현재 여기 당대표가 누구야? 송영길. 예전에 민주운동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팀당의 당대표가 누구야? 젊은 사람 이준석. 그치? 이준석이 됩니다. 즉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야. 준석이는 나보다 한 10몇 살이 어려. 15살인가 어려. 준석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이야. 국회의원 대본 적이 없어. 즉 당대표는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열린민주당의 당대표는 뭐 최강욱 뭐 있어. 이렇게 당대표.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끼리 뭐 상의할 일이 있잖아. 국회의원들끼리. 그지? 즉 한 정당에 소속돼서 국회의원들끼리의 대표가 있어.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원내대표야. 원내대표. 국회의원 안에서의 대표야. 그래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요즘에 누구냐? 키가 안 나서 근데 누구지? 기억도 안 나. 여기도 원내대표가 안 나네.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있어. 여기 원내대표. 지금 현재 원내대표. 알아야 돼. 오늘 지금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여기 원내대표가 윤호중이야. 법사위원장 했던 사람인데 윤호중. 여기 원내대표가 김기현인가? 김기현. 여기 원내대표가 누구 있어? 하여튼 소수다. 원내대표 있어. 자,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합의하려면 누구끼리 합의할까? 저 원내대표끼리 합의하는 거야. 원내대표끼리. 당연히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어야겠지. 왜? 국회의원 중에 대표니까. 여기서 분쟁이지. 그런데 만약에 A라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윤호중, 김기현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해보자고. 그런데 정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치? 여기 있는 모든 원내대표가 다 협상하게 되면 이게 협상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야 일정 규모 이상의 당만 좀 이제 서로 좀 특별 대우해 주자. 해서 만든 게 바로 교섭단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20석 이상. 숫자도 외워야 돼. 이거는 20석 이상을 확보한 모임을 교섭단체라고 해. 자, 그러면 현재 이 국회의원 이 구도로 보자면 중요한 안건을 협상할 때 누구랑 누가 협상할까? 김기현과 윤호중과 협상하는 거야. 왜? 둘만 교섭단체 된 거야.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교섭단체. 자, 교섭단체가 그러니까 정당한테는 교섭단체가 되고 안 되고가 엄청 중요해.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되잖아. 그러면 한 1년에 정당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정당 보조금이 대략 한 500억 되거든. 500억. 그러면 이 정당 보조금 어떻게 분배하느냐? 만약에 이 두 정당은 교섭단체고 얘들 교섭단체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 500억 중에서 250억은 딱 120씩 딱 반을 얘 둘이 나눠줘. 120억. 이제 나머지 250억 남지. 그 나머지 250억을 의석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야. 의석 비례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지. 교섭단체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 교섭단체 영향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당은 20석이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20석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교섭단체는
교수단체는 목적이 뭘까? 목적이. 야, 이 짭단 뭐 이런 짜잘한 정답에 다 합치면 좀 헷갈리니까 좀 큼지막한 정답끼리만 흡수하자 이거잖아. 빨리 처리하자 이거잖아. 전문성일까 효율성일까? 효율성인가? 효율성이지. 전문성과 관련 있다 없다? 없다고 전문성과. 이해하겠어? 헷갈리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교수단체는 또 알아둬야 할 게 예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반드시 같은 정답끼리 모일 필요가 없어.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 정의당이 그때 몇 석이었냐? 정의당이 뭐 7석이었나? 됐었고 그다음에 박지원이 속한 정당이 있었는데 정확히 정당 이름이 까먹었어. 13석이었어. 그래서 얘들이 합쳐가지고 교수단체를 구성한 적이 있어. 합쳐가지고. 즉 다른 정당끼리도 교수단체를 구성해서 국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즉 다른 정당 중요하다 이거. 다른 정당끼리도 정당이 다른 경우도 가능하다. 만약에 무소속 국회의원이 만약에 모여서 딱 무소속 국회의원 한 20명이다. 뭉쳐가지고 교수단체 만들어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지? 네, 중요해 이거. 정당이 다르더라도 교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단일 정당으로만 구성할 필요 없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보는 게 뉴스에서 이게 교수단체 뭐 원내대표 나오는 게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뉴스에 보면 맨날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 내가 뉴스 안 봐서 그렇지. 자, 그래서 교섭단체까지 봤어. 그다음 마스크 때문에 친구 사귀기도 좀 불편하지 아무래도. 마스크 얼굴 보고 이제 침 튀어가면서 그래 친구 사귀지. 침 튀기고 그러면서 이제 말해보는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내가 얘기했었나? 난 취미 활동으로 직장인 극단에 다닌다고 얘기했었나? 직장인 극단? 직장인들이 모여서 하는 극단이 있어. 거기 이제 취미생활 하고 있거든. 연극하는 거. 근데 그 연극도 좀 다 딜레이 돼가지고 나 줌으로 연극 연습하고 있어. 줌으로. 이게 연극 연습이 되겠어? 줌으로. 뭐 비용 내는 거예요? 회비로 운영되는 거지. 회비로 이제 뭐 운영되면서. 얼마예요? 너 가입하게 넌 안 돼.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궁금하지 마. 비밀이야. 한 50? 무슨 50이 왜 필요해? 그거 누가 가입하니? 재벌 이세만 가입하니 거기에? 50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했을 거야. 아마 양평에 전원주택에 산다고 했잖아. 양평에. 근데 거기에 나는 고양이를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심심해서 이제 고양이 배고플까 봐 고양이 사료를 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이제 가면 이제 고양이들이 한 4-5마리, 많을 땐 10몇 마리가 쭉 모여있어. 정말로. 장관이야. 근데 얼마 전에 새끼까지 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다 좋아. 안 오면 서운해. 고양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날 매번 마당에 똥이 있는데 난 고양이 똥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건 분명히 고양이 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크니까. 너무 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인간의 똥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고라니 똥도 될 것 같아. 고양이 똥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어. 근데 와, 내가 목격을 했어. 고양이가 똥을 싸더라고. 바로 앞에서 되게 마당 창문에서.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나왔어. 내가 혼을 냈지. 너 이 새끼 거기 똥 싸면 어떻게 했나 그랬어. 근데 후딱 도망가더라고 새끼가. 그 다음부터 삐졌는지 안 와. 이 새끼가. 고양이 너가 좋아한다 그랬나? 고양이 좋아한다는 애한 명 있었는데 삐지더라고. 나 고양이 똥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 범인을 잡았지 내가. 그래서 고민 중이야. 그 밥을 계속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양이를 하나 키우고 싶으시면 하나 사세요 그냥. 키우기 싫다니까. 그래서 밥 주는 거야. 키우기 싫으니까 내가 밥 주는 거야. 키우기 싫으니까 길고양이에 밥이나 주는 거지. 아니면 그냥 고양이 그게 싫으시면 고양이를 이게 내보내. 어떻게 내보내? 마당에 길고양이 걸어다니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지. 자, 이제 국회 운영. 요물이야 요물. 자, 국회가 운영되는 건 일단 국회의 회의가 열려. 근데 회의가 열리는 것을 회기 그래요. 회기. 이 국회가 열리는 회의는 크게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어. 정기회와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임시회가 있어. 임시회. 정기회는 정해져 있어.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 매년 9월 첫째 주.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거야.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9월에 며칠 이내로 100일 이내로 넘지 않아야 돼. 딱 100일 이내로 매년 9월에 정기적인 회의가 열린다. 정기회. 임시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연다고 얘기했지. 근데 보통 이제 임시회는 수시로 열려. 그래서 2, 4, 6월 달에 항상 열리는데, 자, 임시회는 횟수 제한 없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국회의 요구,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적, 난 저번에 제적 얘기했지. 제적과 제적 얘기 안 했나? 했지, 그지? 제적 얘기했을 거야 아마. 제적이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야. 등록 인원. 너네 학교에서 만약에 맨 처음 1학년 뽑을 때 300명을 뽑았어. 그러면 이 300명은 제적이 아니라 뭐야? 정원이야. 정원. 근데 지금 한 1년 몇 개월 지난 사이에 어떤 애들은 전학 갈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중간에 대마초 펴가지고 잘릴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결혼해가지고 뭐 이제 학교 그만 다닐 수 있잖아. 너네 학교에서. 그지? 그래도 한 발에 한 명씩은 있잖아. 그지? 근데 뭐 결혼해서 그만뒀어. 응? 어떤 애는 뭐 이민 갔어. 어떤 애는 마약 해가지고 이제 구속됐어. 그지? 자, 그런 애도 있어. 그래서 현재 295명이 됐어. 이 295명이 바로 뭐라고? 제적이라고. 현재 등록 제적. 등록되어 있는 인원들. 자, 이 295명 중에서 만약에 국회의원도 맨 처음에 300명 뽑았지만 임기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상실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295명이 되면 295명의 4분의 1이 발의해서 야 임시회 좀 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국회의원 제적 4분의 1이 요구하고 4분의 1. 그 다음에 아까 벗어나 봤네. 누가 요구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 요소. 누가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다고. 기억나지? 그치?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 요소였잖아.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다. 중요하지? 횟수 제한은 없고 며칠 이내로 30일 이내로 해서 30일. 오케이. 이렇게 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회기 그런 거 회기라고 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회기라고 해. 자, 그러면 이런 회의가 진행되는 원칙이 있어. 원칙. 회의의 진행 원칙. 회의 진행 원칙은 일단 회의는 당연히 공개해야 돼. 회의 공개 원칙. 단 선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회의 공개 원칙에 따라서 비공개는 불가능하다. 비공개 가능해. 뭐 국가 안보라든가 뭐 특별히 뭐 개인 사생활 이런 걸 이유로 어떤 요건만 채우면 비공개 가능 정도만 알아두면 돼. 비공개 가능. 정확한 숫자까지 몰라야 되고 비공개 가능하다. 이게 사전 신청하면 너희들 국회 회의 진행하는 과정 다 관람할 수 있어. 가능 정도까지는 안 되겠어. 그 다음 일사부재의 원칙 중요하지. 주관식 많이 나와. 일사부재의 부재리 아니야. 부재의 의견이야. 의견. 의의 원칙.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동일 회기 내에서 동일 안건이 다시 재상정할 수 없다 이거야. 자, 만약에 임시회가 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임시회가 열리기 시작했어. 임시회가. 그런데 A라는 법률이 발의가 됐어. 그런데
A라는 법률을 발의한 정당이 소수 정당이야. 만약에 그러면 이 법률이 통과될까 안 될까? 안 될 가능성이 크겠지. 그치? 안 됐어. 그런데 열받으니까 같은 회기 내에 그 정당이 또 발의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야. 왜? 또 발의하면 소수당이 하수당이 진행한 걸 막기 위해서 계속 쓸 거 아니야. 그치? 계속 발의. 우리 두걸 내면 또 발의. 두걸 내면 또 발의. 그래서 의사 진행 자체를 방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동일 회기 내에서만이야. 물론 다음 회기에는 다시 같은 법이라도 제출할 수 있겠지.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적용 시기는 동일 회기야. 회기 내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회기 내에서만. 동일 회기 내에서 같은 안건을 다시 방해할 수 있게 재산정할 수 없다. 이거는 목적이 뭐야? 목적은 소수당이 목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거 발의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한 거야.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야. 일사부재의 원칙. 그 재당정이요. 재상정, 다시 올리는 거. 재상정. 그러니까 소수당이 계속 똑같은 법률을 상정해가지고 소수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원칙을 일사부재의 원칙이야. 근데 실제 이것도 우리 참 재밌는, 내가 그랬잖아.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우리 코미디 프로가 지금 남은 게 코빅밖에 안 남았지. 다 없어졌지, 그지? 국회 때문에 그래, 국회 때문에. 그치? 국회 때문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불과 한 10년 된 일이야. 되게 재밌다. 유치해, 근데. 그때 나 생중계를 보고 있어. TV 생중계를 국회 뭐 표결하고 뭐 이러면 생중계가 되거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종편이 뭐 있어? MBN, JTBC, 채널A, 조선TV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게 원래 없던 TV야. 그 전에 이제 케이블 TV인데 이거를 이제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종편을 이제 그 당시 여당이지 국민의힘의 전신 당에서 이걸 통과시키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종이신문은 이제 시대가 끝났으니까 걔네 방송국을 주고 싶은 거지. 보수 정당한테, 보수 신문한테. 당연히 야당이 엄청 막았겠지. 야당이 반대하고 뭐 몸싸움하고 막 그랬겠지, 그지?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생중계를 보고 있어. 여당이 막 밀어붙이려고 하고, 응? 야당은 이제 반대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거야. 몸싸움하고 막 그런 과정이 됐어. 그러니까 여당, 자, 밖에, 이게 국회의장이 그 당시 여당 소속이니까, 그 당시 여당, 국민의힘 전신. 자, 밖에 있는 의원님들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십시오. 표결하십시오라고 막 불렀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야당들은 막 몸싸움하고 반대하고 막 그랬겠지. 그 와중에서 이제 자, 지금부터 무슨 제4차 종편 무슨 관련법을 상정합니다. 자, 표결 찬반 눌러주십시오.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컴퓨터에 찬반을 누를 거 아니야. 누를 거. 야당 의원들은 막 반대하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한 의원이 TV 생중계되고 있는데 위에서 의원이 자기 일단 찬을 눌러. 그치? 옆에 거다가 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건 생중계되고 있는데, 야, 이 코미디 아니야, 이게? 누르고 있어, 막 누르고 있어. 막 몸싸움하고 있으니까 막 누르고 있는 거야, 그치? 눌러. 그리고 일단 뭐 아무렇지 않게 들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족수를 못 채웠어. 막, 야, 몸싸움하냐고. 만약에 130명이 투표해야 돼서, 130명이 투표했는데 130명이 못 채운 거야. 자, 그때 이제 그 투표결을 국회의장이 받았겠지? 그러면 부결됐습니다라고 부결 선포해야 될 거 아니야. 상정했으니까, 그지? 그런데, 자, 정수를 못 채웠네요.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저렇게, 그지? 다시 들어오세요 하는 거야. 다시. 무슨 원칙이 끝나? 무슨 원칙이 없지? 부결됐잖아. 그 재상정하면 안 되잖아. 재상정해. 아무렇지 않게 또 재상정해. 또 야당도 마음 몸싸움하고 또 상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결됐어.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뭘 청구하냐? 헌법재판소에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권한쟁의 심판. 우리의 권한을 침범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러냐? 그래, 이런 제도, 이런 대리투표 위배했고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얘기를 해. 문제에서 딱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법은 없어져야 되냐? 그지? 왜? 절차를 어겼으니까. 그지? 그래서 헌재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라고 딱 그 결정을 냈거든. 근데 여당에서 뭐라 그러냐? 야,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그랬지 이 법이 위헌이란 말은 안 했어.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법을 만든 게 바로 종편인 거야. 코미디 아니냐? 코미디. 이거부터 해서 재상정! 그치? 코미디. 그런 일이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일사부재의 원칙.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합법적으로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어. 그것도 기억해야 돼. 합법적인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 방법. 그게 바로 국회법 개정에서 만든 필리버스터야. 필리버스터. 우리 영어로 하면 필리버스터인데 무제한 토론이라는 거지. 무제한 토론. 영어로 하면 필리버스터야. 필리버스터. 이것도 필리버스터. 일부 학교에서 가르쳐. 이거는 합법적인 소수당의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이야. 즉 다수당이 A라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 원칙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 A 장당이 큰 정당에 밀어붙이려고 그래. 그러면 자 이제 무제한 토론을 제안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너희들이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 소수당 다 하나야. 그지? 그러면 이제 시간 제한 없이 발언 때에 가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거야. 시간 제한 없이. 물론 영원히 막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발언하는 동안은 표결을 못 붙여.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딱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2번 있어. 2번. 5년 전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했었어. 그때 무슨 그 테러 방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면 처벌하는 법이었어. 박근혜 정부 때.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야당에서 그 당시에 한 열흘 동안 했어. 열흘. 한 명당 24시간씩 막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24시간.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진짜 기저귀 차고 들어갔어. 그러면 오줌 싸러 나가면 그때 바로 표결 붙이면 끝나는 거니까. 미국에서 그런 게 있어.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 할 때 필리버스터 계속 얘기하거든. 24시간 동안 뭐 얘기하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 필리버스터 할 때 성경 외우던가 막 그래. 성경 외우고 막 저 법과 할 일 없는 성경도 읽고 애국가도 읽고 막 그래 정말로. 옛날 얘기도 하고 막 그래 정말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표결을 그러니까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무제한 토론 또는 필리버스터를 된다. 오케이, 알겠어? 내용 이해하니? 응? 자, 일사부재의 원칙을 받고 그 다음 뭐가 있냐? 회기 계속의 원칙. 이 두 가지는 일단 일사부재의 원칙하고 회기 계속의 원칙은 주관식 대비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A라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발의를 했어. 제출을 했어.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겠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어. 그 다음에 뭐 법사위에서도 심사했어. 본회의 통과했어. 본회의 통과하면 어디를 보내냐면 이 법은 대통령한테 보내는 대통령한테. 대통령은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공포할지 또 뭐할지 거부할지 고민해야 돼.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고 했잖아.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임시회가 이때부터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 15일까지가 임시회 기간인데 넘어왔어. 이제 이틀만 지나면 임시회가 끝나. 대통령 고민하겠지. 아이씨, 이걸 내가 명시적으로 딱 거부해버리면 걔가 나 싫어할 텐데 혼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싸,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15일까지. 임시회 기간 끝날 때까지. 그러면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법이 폐기가 돼. 그게 바로 왜 그러냐?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회기 불개속의 원칙이야. 그래가지고 한 회기 내에 법률 과정을 다 못 끝내잖아? 그럼 다음 회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미국은.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기 개속 원칙에 따라서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2월 15일 딱 끝났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음 회기 시작할 필요 없어. 여기부터 시작하면 돼. 여기부터.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즉 회기 개속의 원칙이란 다음 회기에도 그냥 처음부터 어떤 의결 절차가 다음 회기 연속되는 거야, 그지? 처음부터 밟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처음 과정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받아온 법률을 거부할 때 갖고 버티고 있다고 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다음 얘기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거부하려면 명확하게 거부해야 돼. 명확하게. 근데 미국은 갖고 있으면서 저 회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회기 계속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갖고 있으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고. 즉 이거를 보류 거부라고 해요. 보류 거부.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류 거부권이 없다고. 명확하게 거부하는 환부 거부만 가능하다. 환부 거부만 가능.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이 회기 계속의 원칙은 언제까지 적용되느냐? 임기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임기가 딱 끝나잖아.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지금 뽑힌 게 1년 좀 넘었지. 작년에 국회의원 작년이었지. 지금은 그 안에 뭐 상정 뭐 보류되고 해도 어쨌든 임기 남은 임기까지는 통과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임기가 딱 끝나잖아. 국회의원 선거 다시 뽑히잖아. 그러면 그때 상정됐던 법은 다 폐기야. 오케이. 그래서 회기 계속의 원칙은 언제까지 적용되느냐? 임기까지. 임기 중까지. 임기 내. 적용 시기는 임기 내까지. 오케이. 어려울 수 있어. 약간. 자, 그래서 근데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되게 심화돼서 가르칠 거를 생각해서 좀 깊이 있게 하는 거야. 응? 이거 이해했으면 수능 특강은 되게 쉬울 거야 아마. 되게 쉬워. 자,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이 뭔지만 그 원칙만 좀 기억해두면 되겠어. 있나? 내가 봤을 때 머리에, 내가 봤을 때 목에 뼈가 없는 것 같아. 목이 점점 휘는 거 있어, 그렇지? 너희들은 안 보니까 모르는데 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죽기 직전이야 지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딱 2초만 목이 흔들려. 그렇지? 자, 너 책상 이리 와. 자, 신기방통하다. 자, 그래서 국회의 운영 원칙까지 왔어. 국회 운영 원칙까지.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국회의 권한 있어. 국회의 권한. 제일 중요하지. 국회의 권한은 제일 중요한 권한이 뭐라고? 입법 권한. 입법. 법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국정 통제 권한이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 국회의 역할이 있어. 자, 지금부터 일단 입법 권한부터 입법 권한. 자, 이 입법 권한은 어딜 보느냐? 다음 페이지 넘겨서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로 보면 돼. 거기 흐름대로 나와 있지. 순서대로. 맨 밑에 순서대로. 헌법 법률. 자, 얘를 법에는 뭐가 있어?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수십 번 봤지, 그지? 벌써 우리가 오늘이 4회차인가? 4회차에서 이거 수십 번 봤을 거야.